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네,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츠시타 정경숙의 39기생이고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번에 강연을 기획해 주신 분께서 한국판 마츠시타 정경숙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늘 의뢰 받는 것과 맨날 늘 다른 제목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반골 좀 정신이 강해서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도 저는 한국판 마츠시타 정경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한국 방식으로의 또 한국 고유의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츠시타 정경숙이라는 곳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년 이상 그런 정치 경영 분야의 그런 리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길러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다 정도로 제가 경험한 것들,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 중심으로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인재 양성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마츠시타 정경숙의 입구인데요. 정문인데요. 정문에 내일의 태양이라는 그 제목의 작품, 조각 작품이 있어요. 카토 아키오라는 조각가 분의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그 마츠시타 정경숙을 1979년에 창립했던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분이 그 입구에, 정경숙 입구에 뭔가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조각가 분들을 이제 그런 공모를 한 거죠. 모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 두 분이 오셨고, 그리고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조각가 분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최종 후보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 가장 유명한 조각가 분 중에 한 분은 예산을 얼마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명한 분은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조각가 카토 아키오 이제 그 선생님은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의 모든 그 저서를 다 읽고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재 양성이나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해서 본인이 이미 스케치를 해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그냥 유명한 작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임 밸류가 있으면 좀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유명한 작가분을 선택하자라고 이렇게 다 주위 분들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츠시타 코노스케는 그 무명의 작가인 카토 아키오의 작가를 이제 선정해서 이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그런 원래도 이제 그분이 그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런 학력이나 학벌이나 그런 네임 밸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또 정경숙을 만들게 된 또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짧게 저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의 그 지역사회교육, 사회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었고요. 제가 그 일본에서 사회교육을 공부하게 된 그 계기 자체는 이 사회교육이라는 그 정의에서, 사회교육은 정치와 교육의 중간적 존재라는 그런 정의가 있었고, 또 사회교육은 대중운동의 교육적 측면이다라는 그런 또 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가 굉장히 저는
흥미가 깊었고, 그리고 또 그 사회교육의 연구 과제라는 것은 그 국가가 하는 사회교육 활동과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자기교육 운동 간의 그런 모순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괴리를 밝히는 게 사회교육의 연구 과제라는 그런 것을 제가 그 일본에 처음에 이제 2006년도였는데 그때 교환학생을 가면서 그때 그것을 듣고 굉장히 그 단순한 그런 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런 뭐 본질이나 정의에 제가 매력을 느끼고 일본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다 하고 이제 대학원을 일본으로 가면서 주로 테마를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좀 배움, 역량 형성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정치적 주체 형성이나 그 주체 형성의 사회교육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운동에서의 그런 시민력 형성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테마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여러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배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실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배우고 사회로부터 또 배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그런 배움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하면서 같이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이라는 것이 전공의 특성상 연구실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오키나와 남쪽의 오키나와부터 북쪽의 홋카이도까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또 많은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일 교류,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한일 교류의 그런 가교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제가 그 도쿄 대학에서 그 도쿄도 대학 한일 교류 실행위원회 대표 이런 걸 맡으면서 그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국의 역사나 문화나 한국을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일본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교류를 하는 이런 장들을 많이 마련을 했었고요. 그 첫 번째 사진은 그 윤동주를 4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일본에. 그래서 그분은 윤사마가 아니라 윤동주, 윤사마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윤동주를 그렇게 늘 매년 추모하고 엄청 윤동주의 그런 궤적을 같이 늘 항상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시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윤동주 씨는 독립운동 시인이었지만 그분의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의 그런 보편적 가치, 인류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또 한국 분들이랑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사회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 연구로 같이 실천하면서 또 그것을 연구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현장에서 좀 제도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부딪혀서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힘, 저는 이제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같이 해왔지만 그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이나 그래서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그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그런 또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느끼던 중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연구로서 당연히 같이 현장 중심의 그런 뭐 필드워크로 실천 연구였긴 하지만 내가 어떠한 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내가 뭐 논문으로 써서 나의 성과로 하기보다는 물론 연구자들은 연구자의 역할이 있는 거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그것을 직접 실천을 하고 아니면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속 고민은 늘 항상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정경숙 자체는 이제 우연하게 알게 되었지만 굉장히 그런 실천 위주의 현장 위주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가 네,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일단 다 관두고서 네, 2018년에 네, 정경숙에 입학하게 되었고 입학할 때의 테마를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교육, 사회교육 학회에서의 또 뭐 임원도 맡고 하면서 나름 그래도 촉망받는 네, 신진 연구자였고 한국에서도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어쨌든 일본을 유학하게 돼서 좀 기대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 한국과 일본의 그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의 그 교수님들, 이제 연구자분들은 너무 그 충격을 좀 심하게 많이 받으셔서 제가 입학할 때 입학식 날 오셔서 지금이라도 당장 관두게 하고 싶다고 누구한테 사기 당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입학식 때 모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네, 정도였는데요. 저는 마츠시타 정경숙이 외부에서 보면 정치 경영 리더를 길러내는 곳이고 정치를 배우는 곳이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는 인간을 배우는 곳이고 사회를 배우는 곳이고 그런 뭐 학교 교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학교로 삼고 또 세상을 그 무대로 삼고 실천을 하고 또 모두가 스승,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나의 그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들로부터 다 배운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이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회 교육이라든지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저는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다 주위 분들이 너무 또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셔서 사실 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결단을 해서 네,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을 창립한 분은 이제 마츠시타 코노스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쓴 길을 열다라는 책이 일본에서는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경 다음의 베스트셀러이고 이분의 모든 그런 책들이 굉장히 그런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여러 그 사상에 또 토대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철학가나 사상가 또 혁명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지만 이 모든 그 경영의 기초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또 이제 사람을 기르는 곳을 이제 만드는 곳으로 또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으로는 이제 그런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물과 그리고 또 심, 마음이 같이 함께 번영하고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정경숙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또 그 전에 사실 이 기업이 일본이 어쨌든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을 전쟁에 동원을 했었고 처음에 굉장히 그것에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 기업이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정치의 실패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정치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경숙을 설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요. 그래서 그 물심이려 마음과 그런 물적인 것이 같이 풍요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지향을 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자유와 높은 질서와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늘 생성 발전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그 마음과 물적인 것이 같이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이제 그 인간도, 새로운 인간관, 또 새로운 인간도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 새로운 인간관에 대해서 계속 항상 그 정경숙에서 추구하고 계속 그걸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인간관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4년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초 과정이 되고, 그 기초 과정의 공통 과정을 같이 한 다음에는 이제 3학년부터는 실천 과정으로 해서 이제 기숙사 밖을 나와서 각자 본인들의 이제 현장을 가거나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본인들의 그 테마에 맞게 그런 연수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인간관과 세계관과 그런 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단련함과 함께 그 매일의 일상의 그런 좀 습관을 이제 형성시키는 것, 그리고 본인의 뜻을 확립하는 것, 이런 것과 이제 그 기초 과정에서 또 특히 끊임없이 국가의 그 비전과 그 장기적 전망을 계속해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 과정 가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2학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기초 과정 때는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이제 모든 정경숙의 또 그 교육 이제 철칙 중에 그 기관 중에 이제 만사 연수라고, 이제 모든 것이 연수이고 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또 마음으로 보면 모든 만물이 우리 스승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만사연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어쨌든 나와 나이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전공,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만 빼고 24시간 같이 붙어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그 수양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양과 교육이 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의 그 모든 방에 이제 학생들 모든 방에 이렇게 대인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방에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사한 게 아니라 이제 다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이제 다 자필로 해서 다 이제 모든 방에 이렇게 걸어뒀던 건데, 이제 그래서 다 필체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제 글자상으로만 보면 크게 참는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참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을 강조했던 그 취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츠시타 코노스케는 고민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 문제인 것처럼 고민하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청소를 해요. 근데 그 청소를 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과정이, 청소를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1시간 청소를 위해서 한 30-40분을 또 청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준비와 그리고 이 문을 열고 이 정문을 다 열고 아침에 그 음악 사람들을 깨우는 방송을 하고, 그것도 다 당번을 정해서, 그래서 또 청소 준비, 청소 도구를 다 꺼내놓고, 그리고 청소 계획을 다 세워서 누구는 어디에 배치하고, 이렇게 뭐 좀
굵직굵직한 걸 잘하는 분은 좀 밖에 배치하고 좀 세밀한 걸 잘하는 분은 저 차실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모든 그런 뭐 계획과 또 매니지먼트와 또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오늘은 뭐 바람이 불면 또 어떻게 또 대응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거를 또 그 1시간의 청소를 위해서 한 40분에 또 청소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또 청소가 끝나면 이제 또 그 청소에 대해서 오늘 청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서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근데 모든 그 뭐 매니지먼트는 가장 그 저학년 1학년이 해요. 이제 1학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습득하고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워서 이제 그 직원들 그리고 선배들을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다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고 같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청소가 끝나면 그 피드백을 받는 거죠. 오늘의 청소 목표가 어땠는지, 또 목적이 어땠는지,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청소의 결과가 어땠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배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굉장히 그 피드백을 청소 끝나고 또 엄청 또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수양과 또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큰 공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청소가 되게 또 굉장히 독특한데 어쨌든 그걸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수국에서 그 연수국이라는 이제 그 연수 담당하는 곳에서 봤을 때는 청소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청소에 집착하느냐? 청소를 시간이 너무 길다. 청소 시간이 너무 기니까 뭐 아침 이제 공부 따로 있는데 아침 공부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연수국에서 청소 시간을 줄이라고 계속 청소 시간을 이렇게 줄이려고 막 엄청나게 하고 줄이려고 실제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 학생들이 저항해서 청소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연수국에서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엄청나게 그것도 막 그 서류로 다 작성해서 그 문건으로 정식 문건으로 연수국과 그런 싸우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정경숙만의 또 그런 문화인 거죠. 굉장히 저희 동기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가장 그런 거에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이제 기수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또 해변을 달립니다. 여기 정경숙은 그 치가사키시라는 이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서핑으로 유명한 곳인데 해변이 있는 곳이고 이제 거기 그래서 바닷가를 달려요. 여기는 이제 후지산이 보이는 곳인데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이 정경숙을 만들 때에 꼭 좀 후지산이 보이는 곳에 그런 기관을 짓고 싶었다와 그리고 치가사키는 도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좀 우리의 여의도 같은 그런 카스미가세키 이쪽 일본 국회가 있는 곳에 지을까라고도 했었지만 일단 그런 배우는 과정 때에는 너무 그렇게 정치의 최전선인 국회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가려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정경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이제 여기 치가사키 분들은 다 이렇게 아침에 서핑 한번 하고 출근을 하는 게 좀 되게 문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자유로운 곳인데 정경숙만 딱 이렇게 무슨 섬같이 다 이렇게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좀 되게 좀 동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달리고 오자마자 이제 모여서 그 아침 공부를 하는 그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당번을 정해서 다양한 테마로 이제 어떠한 신문을 같이 어떠한 이슈에서 그 모든 종류의 신문을 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 어떻게 논조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는 이제 저 친구가 이제 그 사형제 집행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그 사형제를 그 일본에서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라서 이제 왜 이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열띤 토론을 그런 토론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침 공부가 끝나서 그래서 다 같이 또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 조회를 다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와서 이제 아침 조회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교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읽고 그 매일매일 이제 다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제창하는 친구가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이제 3분 스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3분 동안 이건 또 길어져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딱 3분 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것 중에 뭔가 그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그 3분 스피치에 대한 피드백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런 피드백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서로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곳이니까 뭐 그런 뭐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냉철하게 피드백을 날카로운 피드백을 서로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매일 이제 읽는 그 교훈이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중지를 모으고 자수자득으로 본질을 탐구하며 하루하루 새로운 생성 발전의 길을 열어가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낭독을 늘 하는데요.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이제 스나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차실에 이렇게 또 걸려 있어요. 저거를 이제 저 마음을 가장 강조하고 저것이 순수한 마음이 배울 수 있는 뭔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되는 바탕이 되는 자세라고 해서 이제 저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에 그 10가지 요소가 사심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관용 그리고 실상이 보이는 것, 도리를 아는 것,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막히지 않는 것, 그리고 평상심, 그리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마음, 그리고 넓은 사랑의 마음, 이 10가지가 그 있는 그대로의 그런 순수한 마음, 스나오나 고꼬로를 이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서로가 그것을 서로가 그걸 봐주는 거죠. 이렇게 스나오 한지 안 한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한 40년 가까이를 매일매일 아침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0년 가까이 똑같이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하루도 그런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본인의 그 순수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아까 이제 그런 평상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과 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이런 도를 많이 그 교육 과정에 많이 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 차도도 있고요. 그래서 차도 이제 선생님이 그 차도에 늘 항상 그 꽃이 있는데 꽃을 이제 무궁화를 준비를 해주시면서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 너의 동기의 조국의 꽃을 아느냐, 그래서 무궁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기들에게 또 교육을 또 이렇게 무궁화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서도 이제 서예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지도자의 그리고 또 사람의 그런 뭐 사실 신언서판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냥 글을 잘 쓰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도구와 좀 그 하나가 되는 것, 그 도구를 또 소중히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사회에 그렇게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붓과 이렇게 일체가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청소하는 것도 빗자루와 이제 도구와 일체가 되는 거나 뭐 차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을 적었습니다. 이제 정치에 혼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어쨌든 좀 혼을 담아서 정성과 혼을 담고 싶어서
저의 그 마지막 그 글자를 이제 혼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좌선, 명상, 좌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어떠한 일을 겪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하더라도 일단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한데, 근데 그 평상심이라는 것이 가만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상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유연함,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그 유연함, 그 주변과 잘 이렇게 조화되면서 하지만 나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좀 유연함이 오히려 더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더 가깝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훈련도 하고 늘 이제 좀 그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검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요. 검도도 그 검수를 배우기보다도 그 검도한 그 옷이 그 내 자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포개지게 되는데 그게 인의 예지거든요. 그래서 저 옷을 개는 이렇게 접는 그 인의 예지, 이걸 그러니까 늘 그 옷을 접는 거든지 뭔가 늘 항상 기본과 바탕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도의 그 특징이 절대 그 승리 포즈, 승리할 때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겼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예스 막 이렇게 한다거나 절대 이렇게 하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겸허하고 내가 이겼을 때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전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검도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좀 단련하는 쪽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정경숙의 그 교실인데요. 교실이 이렇게 그 원탁으로 되어 있어서 원탁에서 늘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것은 이제 그 누가 어떠한 뭐 훌륭한 사람, 뭐 높은 사람, 뭐 높낮이는 없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오더라도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함께 토의를 하고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모든 강좌들은 다 좀 토론형으로 이제 수업도 있지만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정치나 외교 안보, 사회 경제 복지, 뭐 지자체나 문화예술 역사 이렇게 되게 폭넓게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어떤 이슈에 이렇게 그거에서 논의하는 그 장이 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뭐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우면서 그렇지만 늘 항상 그런 시사적인 부분에도 늘 항상 이렇게 염두를 두는, 같이 좀 그런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강좌가 끝나면은 이제 강사들을 다 보내고, 어쨌든 그 강사분들은 다 이 분야에서 어쨌든 일본에서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가시면은 동기들과 연수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강의에 대해서 또 1시간 가까이 엄청나게 또 신랄하게 그 피드백을 해요. 그럼 정말 좋았으면 정말 좋았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저희 또 동기들은 또 되게 까다로워서 저 강의는 절대 내년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다고 막 엄청나게 강하게 말하면서 저 강좌는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연수국에 강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다음 해에는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그것이 좋았는지 왜 그것이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엄청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경숙에는 방학이나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방학도 따로 없고 주말도 따로 없어서 주말은 다 이제 자주 연수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주말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본인이 그때 또 그 배움을 또 찾아서 그 활동이나 또 그 연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주말에는 이제 여러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이쪽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휴일은 휴일대로 그 연수일이라고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경숙이 41년째 40년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1년에 몇 명 별로 많이 뽑진 않기 때문에 40년이 되었지만 현재 졸업생은 297명이에요. 2019년 5월 기준으로 297명의 졸업생들이 이제 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고, 그분들 중에 뭐 이제 현역 이제 국회의원들, 뭐 장관, 그리고 뭐 이제 단체장, 또 그리고 이제 각자 그 의회, 그 지자체 의회 의원들 이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함께 자리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리고 선배들은 그 정경숙에서 이제 본인을 불러주는 거를 굉장한 기쁨으로, 후배들이 불러주거나 그 연숙에서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그 선배로서의 그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경숙에서 불러주면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선배들은 하고, 계속해서 안 불러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맨날 이제 그 모임에서 왜 자기를 안 부르냐고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뭐 장관분들도 뭐 국회의원들에게 뭐 국정 경영이라든지, 또 이제 이분은 이제 무사시노시의 시장님이신데 뭐 이제 지자체 경영 쪽 이런 쪽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저희가 그런 뭐 시청이나 이런 데 또 국회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선배들이 직접 또 정경숙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특히 인상에 깊었던 게 그 선배들과의 대화 중에 이 두 분은 동기세요. 그래서 동기시고, 그리고 기숙사를 같이 썼던 그 기숙사 룸메이트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고, 한 분은 이제 야당인 이제 국민민주당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어쨌든 사이가 좋으신 거죠. 뭐 여야당이지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 동기의 끈끈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서로 이제 선거운동도 해주고, 그 해당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도 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기분이 이제 각자 여당, 야당 분이 오셔서 그 여당의 입장에서의 그런 또 이야기들, 또 야당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들, 뭐 한 가지 이슈로도 굉장히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게 이제 이게 뭐 어떠한 대중 강연이 아니잖아요. 후배들과 같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거는, 정말 좋은 것은 내가 내 성공한 것들, 내가 잘 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실패했던 사례.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사죄하는 기자회견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경위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어떤 반성이 있었고 어떤 성찰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제 후배들에게 정말 진정 어린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졸업했던 선배들하고 또 늘 항상 그런 소통의 대화의 장이 있지만, 아까 그 라운지, 이제 정경숙 내 그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정경숙 내에서도 이제 선후배끼리 늘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막 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짜서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니,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그 정신은 유지하되 어떻게 그걸 지금의 시대의 과제에 맞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어쨌든 그 전국의 그 공장들을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한 공장이라는 걸 표방하고서 그 아주 많은 지역의 공장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들을 이렇게 고용을 막 창출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점점 또 쇠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공장이 빠지면 거기 그 지역이 쇠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그런 스마트 시티 이런 걸로 좀 실험을 해서 이제 오히려 또 좀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조금 그 한 지역의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농장이라는 것에 그 교육적 효과와 그런 복지, 그런 뭐 케어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의 또 커뮤니티의 기능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그 농업과 농장의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하나의 농장을 세우는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뭐 제안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뭐 늘 이제 그 뭐 3분 연설 이걸 일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공개 토론 그리고 디베이트 강좌가 이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토론하는 문화, 그 토론하는 힘, 토론하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뭐 논박하거나 이제 뭐 그 상대방을 이기려거나 이런 아니면 또 말로만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말할 때 말고 내가 카메라에 잡힐 때 말고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나의 태도라든지 나는 카메라에 비춰지진 않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의 토론 태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다 그게 다 보이고 그게 다 피드백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제대로 그 경청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 모든 그런 뭐 태도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논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좀 네, 훈련하고 익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공개 토론이라든지 뭐 준비된 그런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대중 연설이죠. 아주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네, 우리 뭐 명동역 이런 같은 그 역 앞에서 이제 그 트럭을 세워놓고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네, 연설을 네, 하는 거죠. 그런 대중 연설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대본 없이 대중들 앞에서 그런 연설하고 내 뜻을 전달하고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이렇게 시선을 붙잡거나 그 사람들이 멈추고 그것을 듣게 하거나 그런 좀 힘 있는 그런 연설들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도 계속 좀 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 항상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연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5명 동기인데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하는 그 연수가 이제 또 정기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연구회 활동이고 연구회는 이제 1, 2, 3, 4학년 같이 학년을 섞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회가 있고 뭐 지자체 경영이나 교육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런 연구회가 있고 저는 이제 외교안보 연구회에 속해서 같이 네, 선배들이랑 뭐 프랑스나 이제 스웨덴 뭐 평화연구소나 네,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같이 외교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그런 외교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럽에서 바라보는 이제 동북아의 뭐 평화라든지 외교안보 이런 쪽에 대해서 네, 같이 예, 논의하고 그것을 또 연구회별로 또 같이 그런 보고회가 있어서 좀 연구회별로 또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네, 누가 더 그 충만하고 풍요로운 연수를 하느냐가 또 이제 연구회에서 또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활동 말고도 이제 합숙 기간이 있는데요. 합숙 기간은 이제 1월, 4월, 7월 이렇게 연 3회가 있고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해요. 이것도 이제 다 3학년, 4학년들도 이제 현장에 나갔던 선배들도 이제 합숙 기간에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합숙은 이제 그 1, 2학년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다 기획을 하고 일주일 동안의 그 전 프로그램을 다 이제 만드는 거죠. 기획을 하고 이제 뭐 강사분들도 이제 모시고 하나의 그 테마로 그 현장에도 가고 뭐 그걸로 워크숍을 또 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나의 테마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또 엄청난 또 선배들에게 그 혹독한 또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게
또 목표, 목적부터 해서 또 이 실행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또 네, 세밀하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체육대회 같은 것들도 하면서 이제 네, 체육대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모이는 때가 이제 100km 연수인데요. 이것도 이제 졸업 요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100km를 완주를 해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못 걸으면 이제 내년에 다시 걸어야 되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그런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같이 함께 이렇게 걸어서 팀으로 완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각자 페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는 이때는 뛰어가고 싶은데 이제 계속 뭐 기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걸 또 같이 맞춰야 되고 또 이게 정말 아까 정경숙이 인간을 이해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더라고요. 이게 딱 80km 이상 걸으면 진짜 그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친구의 가방을 들어줄 것인가 이 친구를 버리고 갈 것인가 막 그런 엄청난 고뇌와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또 싸우고 네, 막 엄청나게 싸우죠. 엄청나게 싸우는데 또 같이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또 재미있고 그때는 힘들지만 네,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잠 잘 수가 없죠. 네, 24시간 이내 100km를 걸으려면 먹는 것도 이제 걸어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저희 때가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비가 내렸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뭐 앉아서 쉬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 비바람이 너무 막 몰아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말이 다 젖으니까 그걸 뭐 갈아 신어도 뭐 소용도 없고 그 가장 힘들었던 네,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날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뭐 비가 오든 뭐 태풍이 오든 가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이 다 정해져 있고 선배들도 다 오는 시간이 다 맞춰져 있고 네. 그래서 그 선배들도 이제 다 이때는 같이 오는데 50km 이상 때부터 이렇게 10km간 이렇게 텐트를 쳐서 이렇게 약간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모두가 어쨌든 같이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뭐 마사지나 이런 걸 해주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쉴 공간만 마련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네, 다 같이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래서 가장 극한 좀 고통에서도 그래도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챙기고 그런 배려라든지 그런 여유나 또 동기에 이런 것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매일 또 그 낭독하는 그 정경숙의 사명 그 방침 중에 하나가 감사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어도 네, 그 화합하지 않으면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런 화합하고 이런 것들을 네, 강조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경숙의 그 연수를 많이 오세요. 여러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뭐 대학생들도 굉장히 연수를 많이 오는데 정말 그런 행사와 그 연수가 엄청 많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런 연수들을 다 또 그 학생들이 다 그거를 기획을 해요. 그 연수가 온다라는 그런 일정이 딱 정해지면은 그 연수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다 학생들이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 오면 그 고등학생들과 함께 그 워크숍을 내가 같이 다 운영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행사가 한 번 있으면 그 행사가 한 번 있으면 그 기획부터 뭐 운영부터 뭐 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정말 다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다 뭐 예산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숙의 굉장히 좀 좋은 또 하나의 또 좀 독특하면서 좋은 점이 정경숙이 정치 경영 이제 학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같이 배우는데 그
정치도 이제 국가 경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지자체도 이제 지자체 경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그 세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인데 이 세금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그 효율적으로 그것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배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을 그 기업을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사회의 공기라고 했어요. 공적인 그릇이라고 해서 그 기업 경영도 이제 그 정치인의 그 마인드로 이제 늘 항상 그런 공적인 공심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 쪽 리더들도 이제 배출되지만 이제 경영 쪽의 그런 분들도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조화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부산에 이제 고운서당이라는 또 이제 그 지역 인재를 기르려고 하는 이제 고운서당 이제 올해 2기째를 배출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1기 친구들이 이제 마츠시타 정경숙에 이제 연수를 왔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 친구들이 왔을 때에도 또 이제 우리들이 다 그 연수를 이제 학생들이 다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기가 한국어로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해준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 구글로 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선배가 또 이 남자분이 이제 그런 차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왔던 우리 부산에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인데 부산 이제 동생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선배가 다 또 조직을 해서 이 차 하는 분들을 다 좀 조직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직접 이렇게 차와 또 다가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고 그것에 다 의미를 담아서 이게 한국과의 그런 인연이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또 걸로 또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부산 동생들이 또 감동을 많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제조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한 하루 이틀 가서 그냥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의 뭐 2달 가까이 그 공장 근처에서 이제 그 호텔 아주 그 지역의 그 오래된 그 호텔 같지 않은 호텔에서 이제 오랫동안 숙박을 하면서 공장에 매일 아침 진짜 출퇴근을 같이 하고 그 딱 찍고 출근 카드 찍고 똑같이 생산 라인에 딱 투입이 돼서 정말 그냥 그 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현장에 그 피해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실습생이 온다고 해서 거기가 되게 그걸 막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 현장에 너무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그 사전 교육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정말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지금 막 조립하거나 이렇게 해체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게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또 옆에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여유나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훨씬 더 그 섬세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늦어지면 또 옆에 이게 라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배웠던. 그래서 제가 이 제조 실습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우리 라인 팀장님이 저보고 오늘 야근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이렇게 야근을 부탁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여기서 필요한 인력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조 실습도 있고 이제 또 판매 실습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한 달 이상 완전히 판매점에 가서 진짜 거기에 완전 그 일원이 되는 거죠. 아침에 똑같이 그 정경수계처럼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또 청소하고 그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하루 일과를 쭉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발표했던 그 제 동기는 그 변호사였거든요.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너무 그 상담을 하면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현행법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이러다 보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이런 말을 자기가 너무 되풀이하는 것에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정치의 뜻을 품고 이제 정경숙에 들어온 친구인데 이제 각자 다 우리는 다 동기들이 각자 다 본인이 가장 인상에 남는 연수들이 다 달라요. 저는 100km 연수였는데 이제 그 변호사 친구는 이 판매 실습이 가장 본인에게는 가장 큰 인상에 남았던 연수라고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변호사였을 때는 늘 항상 그 변호사 그 사무실에서 오는 그 분들, 오는 상담자들만 그렇게 의뢰인들에게 그냥 상담해주고 뭐 그걸 그냥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판매 실습은 자기가 완전히 그 모든 집 그 몇백 가구를 다 일일이 가서 초인종으로 벨을 누르고 가서 내가 판매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변호사 때는 뭐 절대 해볼 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벨을 누르고 나를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분이 차를 주실 그 정도로 어쨌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펜을 만드는 거죠. 펜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팔고 근데 그 물건을 파는 게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 매일매일 어쨌든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좀 영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노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다 각자 이제 다 다른 곳으로 다 투입이 되는데 저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수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 서브하면서 이제 같이 네 진짜 근데 정말 그 놀라운 경험들을 네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 한 연수 한 광장마다 다 보고해라는데 그 스토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수리를 이제 다 하는데 보통 그러면은 여기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다가 그냥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일본 사람 너무 하나를 오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래 쓰면 이거 고장나면 안 사고 또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점에서 진짜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거 부품 없어요. 새로 사세요. 안 하고 정말 될 때까지 고쳐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새로 사는 걸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 사는 걸 권유 안 하고 계속 수리를 하는 거가 이 판매점의 이 목표는 보통 보면 판매점 보면 월간 목표에서 매출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사장님의 목표는 이 지역에서 누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되게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존재가 한 진짜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와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역에서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목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그 판매점에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인상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이 팬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게끔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 그분도 이제 늘 항상 이런 것들을 더 물건과 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환되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 오신 손님들 그리고 거기 직원 한 분 한 분들을 다 어쨌든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응원단이나 팬클럽이 되거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도 이제 물론 이제 판매점 실습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도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계속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그분들이 곤란할 때 나를 떠올려 주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연수 과정을 봤을 때 사실 그 정경숙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이 삼불이거든요. 그래서 다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과정들이고, 그리고 뭔가 연수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는 전혀 없고 굉장히 불친절한 거죠. 그래서 불친절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막 그런 1차 산업들 이제 그 실습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농업 아까, 그리고 뭐 공장에서 제조 실습하고 판매 실습하고, 도대체 이런 게 왜 정치인이 되는데 왜 필요해?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왜 100km 왜 걷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과정들이.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그런 거야말로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일본에도 사실 정당 내에 정당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당 아카데미 되게 속성이고, 그리고 정당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이제 공천 훨씬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훨씬 더 빨리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온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말 폭넓은 많은 경험을 하고 오히려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탐구하고 그걸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본인이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여기서 보낸다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공통 과정들의 연수였고, 또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개별 아까 테마가 있으니까 그 테마에 맞춘 연수들은 또 기획을 해서 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서울시가 네,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도시로 굉장히 높은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면서 강력한 도시이고, 그리고 도시 외교를 굉장히 잘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제 시장님께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네, 이렇게 그 배움을 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시 외교라든지 뭐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이런 쪽으로 네,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배웠었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도 역시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도시 혹은 아이들이나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그 지속 가능한 도시의 도시 계획 쪽, 그리고 또 도시 재생, 또 도시 농업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또 그런 뭐 에너지 순환, 물의 흐름, 또 그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도시 농업들도 같이 좀 네, 연수했었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 연수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서 예, 저는 그 멘토 연수, 저의 어쨌든 여러 멘토님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이제 그 멘토 연수를 이제 그 당시 여시제 원장님이셨던 지금 네, 이광재 의원님께 네, 그때도 이제 한 2달 가까이 네, 여시제에서 이제 뭐 객원연구원 이런 형식으로 네, 이광재 원장님을 멘토로 해서 동북아 협력, 도시 과제 해결, 뭐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뭐 이런 것을 테마로 네, 연수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문화 예술을 통한 이제 좀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 이런 쪽으로도 이제 했었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도시가 너무 그런 정보라든지 자본이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가 좀 풍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빈곤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도시는 늘 시간도 부족하고 자연도 부족하고 관계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독사는 다 이제 인구는 훨씬 도시에 많은데 도시에서 주로 다 고독사가 발생하고, 그래서 좀 도시의 그런 빈곤들 어떻게 하면 그 정말 좀 진정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뭐 자연이라든지 관계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의 회복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 쪽으로 좀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그 학생 이제 숙생 학생들이 이제 동기들끼리 같이 함께 제안해서 기획하는 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배들은 좀 다 마음이 좀 잘 안 맞아서, 나는 여기 가고 싶고 나는 여기 가고 싶고 누군 여기 가고 싶고 이러다가 이제 다 잘 안 맞아서 이게 좀 파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동기들은 이제 딱 의기투합해서 저희는 한국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연수를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이라는 걸 테마로 이제 한국 연수를 기획을 했고요. 이제
연수 자체는 한 열흘 정도였는데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사전 또 그 연수로 해서 한국과 또 한일 관계 이거에 대해서 한 달 가까이 일본 내에서 이제 한국 분들 또 일본 분들 그 한일 관계 전문가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연수를 한 이후에 이제 열흘 동안 이제 한국 연수를 가게 되었고요. 그 당시가 이제 그 강제징용 이런 문제로 가장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일본에서 또 너무 그런 여론의 왜곡이라든지 편향된 왜곡 보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도 같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외교부나 통일부에 이제 뭐 그런 중앙부처를 것을 비롯해서 또 이제 지역 서울시의회나 이제 관악구의회에서 주로 이제 좀 청년 이제 젊은 의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고 또 이제 교류를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좀 여러 현장들도 많이 갔었는데 이제 뭐 빈집은행이나 이제 빈집으로 좀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빈집은행도 갔었고 또 청년청이나 여시제도 같이 가고 또 이제 오산시에도 갔는데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그 한국 연수 중에 가장 저희가 뜻깊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아시아 이노베이션 파티라는 그 플라스틱 아웃 라이프스타일 포럼이라는 걸 같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이렇게 개최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좀 플라스틱 문제를 인류 공통의 과제를 같이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일단 먼저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뭔가를 해본다면 뭔가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인다면은 그 뒤에 좀 민감한 부분들,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도 엄청 솔직하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거기서 또 그것을 또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실마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그런 좀 출발점으로서 이거를 같이 했었고 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또 한다고 하니 또 같이 함께 또 중국 청년 또 미얀마 청년들 같이 함께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가 같이 좀 실천을 하고 또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실천하고 공유하고 이런 자리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바다 해양 플라스틱 뭐 해양 쓰레기들 이렇게 같이 줍고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을 하면서요. 그래도 좀 정경숙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1회를 작년에 했고 올해 다시 또 이제 개최가 됐는데 내일 온라인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물론 안 하는 게 가장 쉽지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건 쉽지만 사실 그걸 지속하기는 사실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라고 해서 못 만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내일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그것을 뭐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것과 함께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플라스틱 관련된 그 지자체 조례안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거를 정경수 출신의 그 선배들이죠. 그 현역 지자체 단체장의 그 모임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발표하고 저희 활동을 이제 얘기하고 이 조례안을 꼭 이렇게 지자체에서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당돌하게 하고 다 같이 이제 플라스틱 아웃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와 모든 하나하나의 강좌와 또 그런 뭐 연구회 다 포함해서 모든 거는 다 이런 발표를 하는 그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 정경숙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런 뭐 심사위원분들이나 평가위원분들 오셔서 이제 또 그런 신랄하게 또 코멘트와 피드백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그 연수
것들이 이제 정말 다 이제 정경숙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다른 경험과 다른 전공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단 모든 걸 일단 내려놓고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든 아까 뭐 정말 전문직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것을 같이 생활하면서 공유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 정말 이제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 늘 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그 발견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아니면 뭔가 과제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발견을 한다는 것이 어쨌든 저 디스커버잖아요. 근데 저 디스커버가 발견하다는 의미지만 어쨌든 그 원래의 그거는 커버를 디스하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버, 편견이나 선입견을 벗겨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발견을 위한 전제인 것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 배운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그 탈학습 이렇게 좀 해체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너무 이게 옳다라는 정말 그런 확신이라든지 일단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한번 진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를 해보기도 전에 일단 먼저 배제하거나 왜냐하면 너무 얘기하기도 싫고 귀찮고 어차피 설득도 안 될 건데 뭐 이런 것으로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나 요소들이 너무 일단 많은 거죠. 곳곳에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뒤집어 보거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좀 그런 열리고 좀 유연한 자세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연수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요. 이 연수들을 통해서 처음에 그냥 내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그 문제의식을 그 전체적인 그 시야에서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많지만 그 전문가가 혹시 나중에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 전문 분야만 보려거나 그것에 이해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체적인 관점이나 전체적인 시야에서 또 그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T자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실천지를 계속 이렇게 확립해 나가고 또 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그런 지혜 프로세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또 새로운 가치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경숙은 그 또 개별마다 사람마다 너무나도 그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딱 하나로 이 연수가 이렇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각자 개별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 문제의식 그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연수 과정을 했고 그래서 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를 통해서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한 사람 다 모든 그 출신 그 이제 선배들 포함해서 현역 수생들까지 계속 이게 팔로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이 그 각각의 그런 학생들의 비전에 맞게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공통 과정을 같이 하지만 스스로가 계속 자기 테마에 맞게 갈고 닦고 그것을 넓혀 나가고 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국가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 그리는 그것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계속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갈 수 있지만 처음에 그것을 잡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그건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가면서 국가 경영과 지역 경영과 그런 또 기업 경영을 같이 이렇게 배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경숙 되게 또 일본 내에서도 사실 뭐 저건 너무 뭐
엘리트 교육 아니냐, 정말 극소수만 뽑아서 그런 엘리트 교육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현장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엘리트 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죠. 정말 그냥 그래서 이제 정말 현장으로 들어가고 진흙탕에서 뒹굴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내가 평소에 대화해보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런 또 노동과 또 땀 흘리는 것과 뭐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그래서 어쨌든 결국 답은 사람이고 사람에게만 이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경숙에서도 이제 인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다 이제 인재라고 이렇게 일본 말로 하면 뭐 그냥 진자이라고 발음은 똑같이 되는데, 움직임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움직임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움직임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임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력을 기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대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힘, 인간력을 기르는 것들, 공감 능력이나 뭐 회복력이나 실증력, 반응력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인간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우리도 뭔가 그런 지식 위주의 그런 교육보다는 해보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되는 그런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더더욱 물론 이제 지금도 있지만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깊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늘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유명 강사진의 얼굴이 학교의 얼굴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정경숙에서도 가르치는 분들은 계시지만, 가르치는 분들이 전혀 정경숙의 홈페이지나 팜플렛이나 여기에 나오지 않거든요. 숙생들이 다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경숙이라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지만, 정경숙의 학생들이 일본 사회 어디를 가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좀 지지를 받는 이제 교육 기관인 거죠. 물론 정경숙 출신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상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정치에 이제 진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좀 어긋나거나 이상한 선택이나 그런 방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경숙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경숙 출신의 이상한 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치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은 하지만, 그래도 정경숙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잠재력과 가능성만으로, 사실 이 학생들이 여기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지만 정경숙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지지와 어쨌든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함께 길러가는 인재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어쨌든 구글로 검색을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정경숙으로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떻게 또 그런 어떤 책을 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경숙의 사람들이 올 때는 정경숙의 학생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다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정경숙의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고 학생들과 같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래서 아까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학생들이 다 기획을 하고 같이 학생들을 운영을 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관의 얼굴인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뭔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 교육기관도 사회에 필요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 좀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이것이 한국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정치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면 물론 정말 그냥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런 다양한 지식과 이런 것들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 나의 뿌리가 되는 그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면서 그래서 그것들의 소중함이나 그런 전통 문화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인류의 보편적 과제를 같이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과제를 같이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또 세계 시민의 관점을 같이 기르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KBS 그 시사기획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플라스틱 아웃 포럼 이런 우리 또 정경수 동기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연수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또 새로운 문제 또 인류 보편의 과제를 같이 그 논의하는 출발의 계기로 그 플라스틱 아웃 포럼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요거가 요 앞에 걸 딱 자르셔가지고 우리 기자님께서 그런데 이제 딱 방송이 나오기 직전 딱 전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그럼 방송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딱 전화를 주셔서 사실 내일 방송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 김보람 씨의 이러한 발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의 발언 내용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일본이 정말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뭐 철저한 뭐 반성과 뭐 성찰의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막 뭐 이런 가장 강한 이야기만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괜찮으시겠냐고 좀 너무 지금 아직도 그 정경수 학생이신데 좀 이렇게 너무 예민한 그런데 좀 괜찮으시겠냐고 이렇게 그 방송 내보내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미리 근데 말씀 주시는 건 감사했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본에서 이런 말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일본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마츠시타 정경숙 학생인데 마츠시타 정경숙에서는 매일매일 아침에 새로운 인간관에 기반한 정치 경영의 이념을 탐구하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과 세계 평화에 공헌하자라고 이렇게 늘 매일매일 얘기하고 그런 당연히 우리도 한일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동북아의 평화 이런 거를 늘 논의할 때에 어쨌든 그런 가장 그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늘 항상 그런 논의의 중심에 있고 늘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정경숙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그 교육관으로 강조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정경숙에서도 논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정치 리더가 될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자님한테 말씀 드렸고
고 네, 실제로 이렇게 나갔죠. 네, 그래서 좀 당연히 이제 그래서 뭔가 그런 늘 당연히 우리는 아까 그 평정심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뿌리는 늘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키고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하지만 그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딱 조금이라도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어쨌든 네, 중요한 또 과정으로 또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꼭 읽어야 하는 책은 네, 많죠. 아까 뭐 가장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 아까 길을 열다부터 해서 이제 그런 그 국가 경영, 뭐 지역 경영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저서가 많은데 그 저서를 읽는 것과 함께 그 읽는 기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고전이죠. 고전. 그 리바이어던 이런 고전도 그 굉장히 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거를 며칠에 걸쳐서 계속 그 강독을 계속 같이 하고요. 뭐 국가론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많은 그런 고전 그 시리즈로 계속해서 강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네, 각자 이제 강의 이제 강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지정해 주시는 이제 필독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정기적으로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비 그 이제 졸업한 분은 이제 숙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졸업한 분 오비들 전체 그 오비회 모임이 있고요. 그 오비들 중에서 그 현역 그리고 전직 장관이나 총리 경험을 한 분들의 그 모임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지자체 단체장 모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그러니까 지자체 그 의원 모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경수 출신의 이 모임에는 늘 항상 그 현역 숙생이 같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그런 강의나 특강이나 따로 개별적인 그런 것들 말고 전체가 같이 그렇게 모이는 그 정기 모임에 이제 현역 숙생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와 그리고 이제 네, 정경숙 아까 행사들, 연중 그 행사들이 그리고 뭐 입학식, 졸업식, 뭐 거기는 이제 당연히 그리고 그 입학식, 졸업식들도 다 운영 자체를 다 학생들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전부 다 그 스텝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또 다시 또 선배들이랑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고 네, 정기적으로 가지는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정경숙이 그런 게 아니라 좀 일본에 만약에 혹시 어디 지자체나 아니면 어떤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보시면은 아마 그거를 어디 가서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 버스가 가는데 버스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이렇게 막 손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또 이제 그런 거지만 여기는 이제 좀 그런 뭐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 선생님 일단 강의가 끝나면 그 강사로 오신 이제 그 선생님께 모두가 의무적으로 손편지를 써야 돼요.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붓펜으로. 빵 터지셨어. 붓펜으로. 근데 그거를 진짜 그 붓으로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손편지 감사한 그거는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아까도 100km도 계속 감사가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츠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 큰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자기가 성공했던 비결을 딱 3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중퇴한 거, 그리고 집안이 가난했던 거, 그리고 그 본인 빼고는 그 9남매, 그 부모님들 엄청 일찍 돌아가시고 그 남매분들 엄청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으로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90세 이상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중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흡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는 그래서 그게 너무 학력이 낮았던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겼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그 경영의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안이 가난했던 걸 너무 감사하게 여겼고, 집안 내력으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좀 계속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오래 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에 배지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This is a good sig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오거나 어디에 뭔가 떨어지거나 불합격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 그게 다 그냥 좋은 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그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구나. 모든 게 다 지금을 위해서 그때가 있었구나. 너무 다 그게 좋은 신호인 거예요. 어떤 거에 맞닥뜨려지던지. 근데 좀 그런 마음가짐인 것.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처세술 가는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연수국이나 그런 선생님들보다도 늘 항상 생활을 같이 하는 동기, 선후배에게 그런 신랄한 피드백을 늘 항상 피드백을 받는 거죠. 청소하는 것도, 모든 생활. 그래서 아까 그 모든 생활이 교육인데, 늘 생활을 함께 하는 동기와 선배들, 후배들에게 그 모든 면에서 뭐 태도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획을 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그 방식, 과정, 절차,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대립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립과 갈등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대립과 갈등은 있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을 기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는 좀 그런 거죠.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근데 요즘에 조금 많이 너무 그게 좀, 제가 아까 여기 이게 내일의 태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경숙에서의 별명이 정경숙의 태양이거든요. 네, 정경숙의 태양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정경숙의 태양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서 지금 정경숙이 굉장히 많이 어두운 상태인데 제가 이제 늘 제가 완전 거의 그 지적의 왕이죠. 그래서 완전 후배들 막 완전 다 이렇게 군기 잡고 군기 반장인데 이제 그래서 다 이제 뭐 선배들이나 아무튼 뭐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막 말하면 다 이렇게 막 속이 시원해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데, 이제 막 저는 그냥 막 너무 노골적으로 지적질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싫은 소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그리고 다들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막 다 이렇게 엄청 깨부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더더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근데 그게 요즘에 와서 너무 이제 좀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이거는 아니니까 이제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깨부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일본은 이제 굉장히 모순도 많고 좀 독특하고 재미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들 이제 교복도 똑같이 입고, 그 회사 갈 때 그 의상 다 아시죠? 그 복장.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막 틀을 완전히 다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아예 완전 그런 제도권 밖에서의 완전히 일탈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집단주의, 저기 굉장히 또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정경숙이 또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제가 정말 저는 그 자유분방함을 정말 추구하고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뭐 망나니처럼 날라리처럼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곳에서 답답하고 힘들지 않냐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다 그리고 그 외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경숙 사람들도 선배들도 막 후배들한테 괜찮냐고 다 이렇게 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지금은 뭐 좀 힘들겠지만 뭐 조금만 뭐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변호사라는 그 친구와 이제 저는 너무 정경숙의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왜 즐길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맨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왜 우리만 안 힘든 건가 뭐 이런 거죠. 이제 막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이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룰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숙생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숙생다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높은 질서와 넓은 자유, 그러니까 높은 질서와 넓은 자유 그거와 함께 이제 생성 발전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체계적인 룰과 이거를 다 전부 다 습득한 이후에 거기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내가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숙생다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진 거 완벽하게 다 했지만 우리가 정경숙의 룰을 다 만들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수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까 그래서 강좌도 이 강좌는 내년에 폐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정경숙에서 막 예전에 종이컵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페트병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회 변화를 지금 추구한다고 하는 곳인데 그 사회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쓰려고 하는 곳인데 이게 웬 말이냐 종이컵 쓰고 이런 거 쓰레기 나오고 이런 건 안 된다. 정경숙부터 여기부터 종이컵 다 없애자. 다 마이 텀블러 다 전부 다 텀블러 다 가지고 자기 컵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를 거기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임원, 이사진, 국장조차 저희가 갈아엎었어요. 저희의 정말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저희가 혁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그걸 하려면 엄청난 일단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막
같이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 모든 그런 정말 그 하나의 사회를 여기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과. 근데 그 룰을 만든다는 거, 그 룰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만약에 저는 여기 10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이 10에 반대하는 사람은 1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여기 10 아니면 난 안 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포기하거나 끝!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여기 0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안 하는 순간 나는 여기를 막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원하는 사람과 엄청나게 타협하고 교섭하고 해서 여기 3까지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주장했던 걸 계속 본 사람은 내가 비겁한 타협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그 한 걸음을 어쨌든 만들어내는 그런 치열한 과정들을 계속 겪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경험들이 되게 저는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들, 느끼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이제 그 언론 리런 이런 질문해 주신 것은 당연히 이제 저는 제 모국 제 조국에서 모든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저의 입장. 근데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아까 제가 그런 지역사회 교육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야 분들은 그 사회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일본의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일본이 전쟁 때 그 전쟁의 교육을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그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전후 사회교육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 전후 사회교육의 출발점은 그거거든요. 전쟁의 교육을 동원했다라는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뭐 네, 신민교육, 뭐 그런 황국, 네,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교육을 동원한 것들,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계속 아까 그래서 계속 그 국가 그런 모순이나 괴리와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게 전후 사회교육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늘 그 국가에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그 국가 개발에 국가 발전에 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을 싫어한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면 국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반기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을 기르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사회교육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 일본 사회교육 연구자들 만난 그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시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일본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네, 무조건 그 일본이 사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사회교육 연구자의 주류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만 계속 만난 거죠. 엄청나게 계속 만나고 그분들과 늘 항상 연대를 해왔고 그런 한일 시민사회 교류 또 학술 교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본에서의 그 양심적 지식인, 진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과 이제 계속 교류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일본에서 정말 뭐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해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제가 정경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본 일본이 또 그 일본의 다가 아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이제 뭐 평정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저의 그 뿌리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 만나볼 지금까지는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당연히 정경숙도 다 정당도 다르고 정파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진짜 그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 사람들이 왜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그 주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나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 일단 그런 뭐 자세나 뭐 이런 것들로, 네, 이 많이,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저는 10이었으면 그리고 완전 이제 저는 너무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건 너무 조금 위험하고 네, 그런 좀 열리고 좀 유연한 네, 그런 것들을 좀 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정말 아예 그 대화조차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대화의 그 장이나 대화의 관계조차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예 이 영에서 하나도 못 나가는 그냥 거기서 나는 이거고 너는 이거야라고 해서 전혀 이게 접점이 모아지지 않고 결국에는 뭐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더더욱 악화되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일단 그 공통의 것을 함께 먼저 해보면서 그 장이나 그 관계가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이제 해보고 그걸 다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초석을 좀 다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제가 많이 여기서 되게 좀 네, 하고 네, 또 이렇게 체득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사실 아까 뭐 검명원 여시제 뭐 미래교육 그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진화된 방향으로 정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새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 곳조차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을 모시자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곳에서 이제 그런 콜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거기서는 이 유명하신 분들 이름을 넣고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해야 이게 주목을 받고 이게 뭔가 더더욱 네,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네임밸류에 기대려고 하는 네, 강사진 위주로 그래서 그 유명하신 얼굴 분들의 그 얼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지금은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정말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발견해주시고 그것을 정말 내가 가르쳐서 키운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배우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배우고 함께 성장해서 그 기관을 같이 만드는 주인공이자 주체로 먼저 생각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키우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먼저 그냥 가장 중요한 그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체로 세워주고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에게 정말 그렇게 아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그렇다면은 그냥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변화와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또 변화되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네, 지켜봐주고 팔로우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추적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런 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 투자하는 기관이나 그곳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리고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같이 시민사회가 같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같이 함께 지지하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낼 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과 행동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리더로 성장해 줄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응원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